여러분 지금 이 순간 외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거울을 볼 때마다 불만족스러운 느낌이 드나요?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걸 느끼시나요? 외모 컴플렉스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외모에 대한 고민의 실체를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외모 컴플렉스라는 작은 단어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프런티즈 인 사이칼러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에 있어 신체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연구는 신체 이미지에 대한 걱정이 청소년기 불안, 우울증, 사회적 위축의 중요한 예측 요인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사용이 청소년들의 신체 이미지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비현실적인 신체 이미지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이 불안과 우울증을 포함한 부정적인 정신건강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왜곡된 신체 이미지의 높은 유병률이 섭식장애 태도 및 행동과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신체 이미지 인식에 미치는 사회적 및 미디어 압박의 영향을 강조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외모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단순히 거울을 볼 때 슬픈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 모든 순간에서 그 고민을 느끼게 되고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외모 컴플렉스는 자신감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컴플렉스가 심하면 일상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외모 컴플렉스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외모 컴플렉스의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깊숙이 우리 삶에 침투해 있는지 알아봅시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잠에서 깨어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오늘도 별로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루가 우울하게 시작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아침부터 기분이 가라앉고 하루를 시작할 의욕마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옷을 고르는 시간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통통해 보이겠지? 라는 생각에 옷장 앞에서 1시간 넘게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마음에 드는 옷을 찾지 못해 늘 입던 옷을 입고 나가게 되죠. 이런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옷 고르는 일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학교를 향하는 길에도 외모 컴플렉스는 계속됩니다. 길을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계속 신경 쓰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나를 향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시선이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야 할 때도 문제입니다. 내 얼굴이 이상해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발표를 망설이게 됩니다. 실제로 발표 내용보다 자신의 외모에 더 신경 쓰다 보니 제대로 발표를 못하게 되고 이는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외모 컴플렉스가 끼어듭니다. 친구들이 연예인 얘기를 할 때면 나는 저렇게 예쁘지 않아 라고 자책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점점 친구들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편하지 않습니다. 살찌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칼로리를 계산하고 먹는 모습이 보기 싫을까봐 신경 쓰느라 식사 자체를 즐기지 못하죠. 사용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왜 나만 이렇게 못생겼지? 라고 비교하며 우울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사진들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이는 심각한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도 외모 컴플렉스가 방해가 됩니다. 내 몸매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운동복을 입는 것부터 큰 스트레스가 되고 실제로 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느라 제대로 즐기지 못하죠. 하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를 예쁘다고 안 해줬어 라고 생각하며 슬퍼집니다. 하루 동안 받은 칭찬이나 긍정적인 경험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외모와 관련된 부정적인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외모 컴플렉스는 여전합니다. 내일은 더 예뻐질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며 잠을 설칩니다. 이런 생각들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더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외모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끊임없이 이어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외모 컴플렉스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학업, 대인관계, 취미 활동 등 모든 면에서 자신감을 잃고 본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외모 컴플렉스도 유명인들은 예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각할 수도 있죠.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빌리 아일리시는 자신의 몸에 대한 불만족으로 오랫동안 헐렁한 옷을 입었습니다. 내 몸에 대해 정말 안 좋은 관계였어요 라고 고백했죠. 빌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실망했고 공연할 때도 자신의 몸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지금은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기 가수 션 멘데스는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외모에 대한 불안감이 음악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대요. 션은 매 공연마다 자신의 외모가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소리보다 외모에 더 신경 쓰다 보니 공연의 퀄리티가 떨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점차 자신의 재능과 내면의 가치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고 지금은 더욱 성숙한 아티스트로 성장했습니다. 유명 팝 가수 데미 로바토는 오랫동안 소식 장애로 고통받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을 미워했다고 털어놨죠. 데미는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그 숫자에 따라 하루 종일 기분이 좌우됐습니다. 회사 시간마다 극심한 죄책감을 느꼈고 때로는 며칠씩 굶기도 했죠. 이런 상태는 그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쳤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치료와 주변의 지지를 받으며 데미는 조금씩 회복되었고 지금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모델 켄달 제너조차 여드름 때문에 심각한 자존감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웠어요 라고 말했죠. 켄달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야 하는 직업 특성상 그녀의 여드름은 심각한 문제였죠. 화장으로 가리려 해도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촬영장에서 자주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켄달은 점차 자신의 피부 상태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팬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스타들도 외모 컴플렉스를 힘들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외모 컴플렉스가 얼마나 보편적이고 깊은 문제인지를 보여주죠.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어떻게 그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갔는지도 알려줍니다. 민지는 혼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돼. 거울을 보면 한숨부터 나와. 오늘도 이 못생긴 얼굴로 학교에 가야 한다니. 옷을 고르는 것도 스트레스야. 뭘 입어도 별로인 것 같아. 살짝 통통한 허벅지가 너무 신경 쓰여서 치마는 엄두도 못 내고 결국 매일 같은 바지만 입게 돼. 학교 가는 길에는 자꾸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것 같아. 다들 내 얼굴을 보고 웃는 걸까? 이런 생각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걸어. 교실에 들어가면 더 힘들어져. 친구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끼어들고 싶어도 자신이 없어. 나같이 못생긴 애가 끼어들면 다들 싫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혼자 책상에 앉아있곤 해.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야 할 때는 정말 최악이야. 손을 들고 싶어도 못 들어. 모두가 내 얼굴을 보며 쟤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 한 번은 용기 내서 발표했는데 말을 더듬고 얼굴이 빨개져서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창피해. 점심시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긴 하는데 내가 밥 먹는 모습이 보기 싫진 않을까 걱정돼. 그래서 항상 조금만 먹고 빨리 식사를 끝내버려. 체육 시간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 체육복을 입으면 내 몸매가 다 드러나서 너무 창피해. 달리기 할 때도 내 몸이 흔들리는 게 싫어서 열심히 하지 못해. 학교 길에는 항상 우울해. 오늘도 아무도 나한테 예쁘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져. 집에 와서도 SNS를 보면 더 우울해져. 다른 애들은 다 예쁘고 멋져 보이는데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잠들기 전에 내일은 조금이라도 예뻐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잠이 들어. 이런 날들이 계속되니까 정말 지치고 힘들어. 이제 민지의 상황을 보았으니 친구인 준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키 재는 게 일상이 됐어. 혹시 키가 자랐을까 하는 기대로 시작하지만 항상 실망으로 끝나. 교복을 입을 때마다 소매와 바지가 너무 길어서 접어 입어야 해. 이런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여. 학교 가는 길에 친구들이랑 걸을 때면 내가 제일 작아서 어깨가 저절로 구부러져. 친구들 사이에서 걸으면 마치 꼬마 동생 같아 보일까봐 걱정돼. 교실에 들어가면 항상 앞자리에 앉아야 해. 키가 작아서 뒤에 앉으면 칠판이 잘 안 보이거든. 그런데 앞자리에 앉으면 또 모두가 날 내려다보는 것 같아서 불편해.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도 문제야. 일어서서 발표하면 다들 내 키를 보고 놀리는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아. 한 번은 용기 내서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말을 걸었는데 그 애가 나를 내려다보며 얘기하는 모습에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점심시간에 급식을 받을 때도 스트레스야. 줄을 서면 다들 내 머리 위로 손을 뻗어서 식판을 받아가. 마치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아. 체육시간은 정말 최악이야. 농구할 때면 항상 마지막으로 팀에 뽑혀. 공을 받으려고 해도 다들 키 큰 애들한테만 패스해. 한 번은 용기 내서 슛을 시도했는데 공이림에도 닿지 않았어. 그때 들린 웃음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하교할 때 친구들이랑 사진 찍자고 하면 항상 고민돼. 같이 찍으면 내가 너무 작아 보일까봐. 결국 핑계대고 안 찍는 경우가 많아. 집에 와서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와. 언제쯤 남자다운 체격을 가질 수 있을까? 운동을 해볼까 하다가도 어차피 키는 안 크겠지 하는 생각에 포기해버려. 잠들기 전에 내일은 기적처럼 키가 자라 있길 바라면서 잠들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실망뿐이야. 이런 날들의 반복에 정말 지쳐가. 민지와 준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겪은 어려움과 고통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뇌와 마음이 외모에 반응하는 깊은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외모 컴플렉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모 컴플렉스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알면 앞으로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외모 컴플렉스의 족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여기 신앙적인 접근을 통한 교회 상담 선생님을 통해 새롭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개념들을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생각들은 두 가지 원천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는 외부 환경이나 사건, 만남 등에서 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내면에 이미 저장된 기억이나 정보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 중 일부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생각들은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속해서 그것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행동하게 만들고 습관화되도록 만들죠. 이 생각들 중에서 외모 컴플렉스도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에서 아주 조그맣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더 예뻤더라면, 내 피부가 좀 더 깨끗했더라면, 내 코가 좀 더 작고 예뻤다면, 내 몸매가 좀 더 날씬했더라면, 내 머리카락이 좀 더 곱슬거렸더라면, 또는 내 머리카락이 좀 더 곧았더라면, 내 키가 좀 더 컸더라면, 또는 내 키가 좀 더 작았더라면, 내 이가 좀 더 반듯했더라면, 내 눈이 좀 더 컸더라면, 내 턱선이 좀 더 갸름했더라면, 내 피부색이 좀 더 하얗다면, 또는 내 피부색이 좀 더 건강해 보인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상상하게 되고 실제로 받아들여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울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우울이 점차 쌓이고 결국 자신을 무가치한 인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 관계, 그리고 삶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생기는 이 외모 컴플렉스는 영향력이 커집니다. 이것을 외모의 덫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 덫은 우리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작용하여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됩니다. 이 덫의 영향력은 커지고 커져서 우리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는 그 의지만으로는 빠져나오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외모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서 신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부터 이 외모 컴플렉스에 장악된 상태를 아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외모 컴플렉스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이며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외모 컴플렉스가 장악된 마음속이 이 이름의 능력으로 점차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외모 컴플렉스가 나의 마음속을 강력하게 장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해하기가 쉽고 실행하기도 단순합니다. 믿고 꾸준히 계속 행동하면 됩니다. 이제 민지와 준호의 이야기를 통해 이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 사이입니다. 둘 다 외모 컴플렉스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죠. 민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지? 라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을 맴돌았죠. 학교에 가는 길에도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느라 친구들과의 대화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키가 작다는 것에 큰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마다 농구를 할 때면 자신이 팀의 약점이 될까봐 두려워했고 결국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죠. 친구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항상 뒷줄에 서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학교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성적도 떨어지고 친구 관계도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둘은 교회 상담 선생님의 권유로 외모 컴플렉스 극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의 첫날 상담 선생님은 민지와 준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임재하는 이름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가능한 문제에 답을 주신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를 자신의 마음속에 계속 고백하거나 선포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는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계속 집에서나 학교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라고 고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민지와 준호는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꾸준히 반복했죠. 동시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학교에서나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에는 마음속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외모 컴플렉스의 영은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1주차부터 민지와 준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냥 말장난 같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내 외모가 바뀔 리가 없잖아. 바보 같아. 이런 생각들이 들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2주차가 되자 여전히 의심이 들지만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어제 거울을 봤는데 뭔가 달라 보이긴 했어. 근데 착각인가? 농구할 때 내 체형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대. 정말일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도 여전히 확신은 없었죠. 3주차에 접어들자 말하는 것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친구가 내 모습이 달라 보인다고 해. 기분이 좋긴 한데 그냥 위로하는 건가? 오늘 운동할 때 처음으로 잘했어. 근데 이게 정말 이기도 덕분일까? 의심과 기대가 교차하는 시기였죠. 4주차가 되면서 이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 고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가치가 외모에 있는 게 아니래. 그럼 어디에 있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정말?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주차에 들어서자 기도가 일상에 더 깊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방금 실수했는데 옛날 같으면 엄청 창피했을 텐데 왜 이상하게 괜찮지? 시합에서 졌어. 슬프긴 한데 이게 내 전부는 아닌 것 같아.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의 반응에 놀라기도 했죠. 6주차가 되면서 자신의 내면과 재능에 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인 걸까? 근데 왜 거울 볼 때마다 아직도 불안하지?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 근데 친구들이 나를 칭찬하면 왠지 어색해. 변화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7주차에는 변화가 더 뚜렷해지고 주변에서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이게 정상인 걸까? 아니면 다들 눈치 보는 걸까?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 기분 좋은데. 혹시 다른 애들이 다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자신감과 불안이 공존하는 시기였죠. 8주차에 이르러 깊은 변화를 경험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노력 중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거울을 봐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 근데 가끔 불안할 때가 있어. 그래도 괜찮아. 계속 노력할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모습 그대로 소중해. 외모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 근데 가끔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 그래도 괜찮아. 이젠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아. 이렇게 8주 동안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 를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완벽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가치가 외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갔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그들은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외모 컴플렉스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두면 놔둘수록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해치게 됩니다. 민지와 준호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이 외모 컴플렉스는 전혀 새로운 각도인 예수는 그리스도. 라는 신앙 고백적 접근을 통해 우리는 외모 컴플렉스의 족쇄를 끊고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을 매일 선포하고 지금까지 제안된 방법들을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놀라운 변화를 기대해보세요. 외모 컴플렉스를 넘어 치유와 성장이 가득한 새로운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